호용의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책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핵심 개념을 따라서 이렇게 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에서 세 번째 대주제인 젠더 이해에 대한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젠더 이해. 네, 젠더. 말이 많은 개념이죠. 네. 네, 젠더에 대해서 오늘 좀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학습 목표는 네. 젠더 역할과 젠더 규범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게 이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젠더 말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젠더가 뭐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이것에 또 해당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의 질문은 14번째 질문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계층과 문화권의 여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이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마 저희가 좀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 같네요. 네. 젠더와 문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젠더라는 개념이 사회문화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와 달리,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책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나 화가가 되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네. 나 화가가 되고 싶어. 윤여림 글, 정현지 그림, 웅진 주니어에서 2008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나 화가가 되고 싶어는 부제가 화가 윤성남 이야기예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화가 윤성남님의 이야기를 쓰셨는데 윤여림 작가님은 윤성남 작가님의 조카입니다. 가문에 이렇게 훌륭한 롤모델이 될 만한 여성이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네요. 네. 네. 이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종의 도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윤성남 작가님의 그 작품들을 토대로 한 모티브로 한 그러한 그림들이 또 그림 작가 정현지 작가님이 다 수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표지에 보면은 네. 짧은 단발머리를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팔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붓을 들고 그 그림 붓 끝에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윤성남 화가는 그림을 어떤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어떤 그 열망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본인의 어머니를 앉혀놓고 계속해서 그냥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주로 많이 그리셨죠. 네, 그래서 이 표지에 있는 걸로 보면 의자라든지 나무 둥치 이런 데에 여인의 초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작가의 작품하고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인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책은 그냥 한 인물의 인생을 설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젠더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젠더 규범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의 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남자와 여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여자는 엄마가 되어 첫째 딸을 낳았어요. 또 둘째 딸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된 남자가 말했어요. 셋째는 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러나 셋째도 딸이었어요. 이 바로 셋째 딸이 윤성남 작가님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뭐 희한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그 이후로 아들이 3명이 나와서 6남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할머니들이 몹시 이 셋째 딸을 좋아해 주시는데 동생 봤다고. 끝순이 뭐 이런 일은 옛날에 듣지 않았나요? 뭐 마지막으로 나오라고? 성남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끝순이 뭐 말순이 이런 말자. 이름들. 네, 이런 이름들이 아마 그런 뜻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윤성남 선생은
셋째 딸이었는데 많이 네. 힘들었겠어요. 성장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아버지가 항일 운동을 하셨던 네. 분이셔서 네. 만주에서 작가님은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육남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남동생도 착한 어린이가 되었대요. 근데 본인은 나는 잘하고 자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아이가 되었고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고약하진 않지만 마음대로 사는 아이. 자유롭게 네. 자기 본성대로 그렇게 자랐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내 마음이 바라는 건 뭘까? 내 마음이 바라는 건 고작 이런 거랍니다. 그네 타고 하늘에 닿기. 물에서 하루 종일 헤엄치기. 토끼보다 더 빨리 뛰기. 남자아이보다 나무 높이 오르기. 아주 활동성이 넘치는 네. 그런 어린이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성남은 자유롭게 그 육남매에서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언니와 남동생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또 장녀의 어떤 책임감, 그것도 또 없고 장남의 책임감이 또 그것도 있을 없고. 것이고 이 중간에 낀 셋째란 딸은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죠. 맞아요. 사각지대. 네. 부모님이 조금 관심에서 약간은 벗어난 그래서 아마 네. 더 자유롭게 자라는데 좀 보탬이 됐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라고 학교에 지각도 하고 뭐 꽃 보다가 늦고 네. 학교 끝나고 누워 있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린 성남은 하루 종일 아빠 서재에서 책만 들여다볼 때도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어린 성남이 그 붓을 들고 있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막 네. 들판에서 놀다가 누워서 붓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인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색깔 사이에 있는 성남, 어린 성남이 나오고 어렸을 때도 그림 그리기를 당연히 좋아했겠죠. 네. 네. 어느 날 나는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어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있죠? 내 마음에 신이 나서 외쳤어요. 어쩌면 화가가 될지도 몰라. 어쩌면 화가로 성공할지도 몰라. 몰라. 성공하든 못하든 난 화가가 되고 싶어.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 문장. 어린이의 마음. 네, 이 마음. 몰라.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내가 화가가 될지도 몰라라는 거 어렸을 때 발견을 하면 스스로도 굉장히 네.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진로 교육에서 계속 흥미와 적성을 개발해라 하는데 네. 이 성남 어린이는 일찌감치 발견했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네. 쉬운 시절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성남의 집에 좀 슬픈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그렇게 육남매를 놓고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어머니가 가장이 되셨고 어린 성남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나는- 어머니를 도와. 맞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무리 바라도 화가가 되기 위해 미술을 공부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무리 바라도 지긋지긋한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요. 고생하는 엄마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하니까요. 남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니까요. 언니도 나도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꿈을 좇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이 시대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집안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먼저 고등교육을 시키고 딸들은 그 살림 미천이 되는 것이 당연한 시기였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대충 한 아니, 80년대까지는 네. 이런 풍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동생들. 사람의 적성이든 능력이든 뭐 타고난 운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별에 따라서 그렇죠. 여자애는 살림 잘하고 시집 잘 가면 되고 미술 공부라는 것은 정말 이 30년대에 태어난 윤성남 작가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때의 그림의 그 표정이 너무 슬프네요. 되게 슬퍼요. 네. 그 어두운 그 파란색이 되어서 눈을 이렇게 감고 네. 있고 표정이 참 슬퍼요. 참 단순한 그림인데 그 슬픔을 진짜 진하게 표현했네요. 이거 보면서 저 갑자기 그 마리 퀴리 생각이 났어요. 아, 네. 네, 그 마리 퀴리가 언니하고 약속하잖아요. 네. 내가 일할 테니까 언니 먼저 파리 가서 의학 공부해. 5년인가 가정교사 하면서 언니 네. 뒷바라지 해주고 나중에 이제 언니가 또 그렇죠. 약속을 지키죠. 네.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렇네. 그때 퀴리의 얼굴 표정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마리퀴리 책
네. 추천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도 그 비슷한 떠오릅니다. 그런 여성이 자기의 원하는 거 꿈을 쫓기 위해서 공부를 순탄하게 할 수 없었던 시대들 그런 이야기가 윤성남 화가도 동일하게 겪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성남은 어떤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나는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작가가 될까 생각했어요.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글은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림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던 윤성남은 그럼 미술 공부는 어려우니까 글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되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책을 좋아하는 청년이랑 사랑에 빠졌다고 네.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 책을 읽으니까 네. 재밌는데요. 그렇죠. 논픽션 여태까지- 아니. 네. 그래서 선생님은 신이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남은 사랑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다음 장면이 이 책에서 어쩌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장면인데요. 나는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면서 회색 바탕에 나무 위에 그린 그림, 여인들의 초상화인데 육각 기둥에 육각 기둥은 깎여 있고 네, 여인들을 조각했습니다. 네. 윤성남 화가가 조각 작품을 되게 많이 남겼는데 네. 이게 이제 나무 기둥의 여인을 조각한 게 상당히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다양하게 작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일러스트로 표현한 네. 그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문장이 이래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서 노란색에는 밥하는 그림, 파란색에는 청소하는 그림, 빨간색에는 빨래하는 그림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런 육각 기둥의 그 반복된 그림이 또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기 보는 그림도 있고요. 아기 네. 보는 장면들이 좀 다양하게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딸을 낳고 엄마가 되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기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기 돌보고 사실 이런 일의 반복이죠. 네. 그죠? 삼시세끼. 돌아서면 밥 먹을 시간이고 그렇죠. 아이는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밥하고 청소하고라는 것이 단어 하나이지만 사실은 밥한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의사결정 과정, 세부 그 디테일 행동이 맞습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무엇을 먹을지를 떠올린 다음 재료가 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재료를 구비하러 가야 되고 그렇죠. 구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손질을 해야 하고 그렇죠. 요리를 해야 하고 그렇죠. 사실은 요리보다 더 싫은 거는 사후 처리거든요. 손질한 것을 치우는 일. 또 먹고 먹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정돈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밥하고에 다 해당되는 거고 네, 새 들어가- 음절에 그 많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청소하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청소는 정말로 이건 좀 안 하면 티나고 네. 뭐 청소도 뭐 어디 뭐 쓸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지도 해야 되고 쓸기도 해야 되고 예전엔 물걸레. 걸레질 다 네. 쳤을 거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하고 뭐 또 방만 치우나요? 뭐 치워야 될 공간도 여러 곳이고 치우는 방식도 다양하고 맞아요. 빨래하고는 아마 옛날엔 더 힘든 노동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빨래터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랫감을 들고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아기 돌보기는 더 마찬가지. 천 기저귀 선생님, 빨아야 되고. 이 간단한 문장에 그 많은 과정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쉴 시간이 미타임이라고는 아마 1분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삶을 사셨다면. 그래서 돌아서면 할 일이 있는 그런 삶을 네. 아기 낳고 키우는 동안 내내 그렇게 거의 40까지 아마 그렇게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딸아이는 자라고 또 자랐고 집은 커지고 또 커졌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나는 그대로죠? 아니 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거죠? 그 윤성남 작가님의 그런 일대를 보면 살림은 넉넉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작은 점이 되어 이대로 사라지고 말 것 같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요. 회색 물살 비슷한 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 만약에 그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통돌이 세탁기에 물 돌아가는 네.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그림 표현돼 그리고 있고 퍼런 얼굴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굴만. 얼굴만 동그랗게. 네. 되게 공포스러운 네. 장면.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두 가지가 막 같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속삭임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커다란 외침이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네. 크게. 예. 글씨가 점점 커져요. 누가 속삭였겠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였겠죠. 네. 네. 바로 내 이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작가님의 써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성남 작가님은 이제 40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나는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내 마음은 엄마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와 달리 오랜 세월 불평 없이 자식을 위해, 식구를 위해 일하며 산 엄마를 그렸어요. 엄마의 주름진 살결 같은 나무에다 그렸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고 슬퍼요. 이렇게 불평 없이라는 것도 참 왜냐하면 같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또 어떤 세대, 어떤 시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또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6남매가 그렇죠. 딸려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평 없이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하면서 살아온 그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서 아마 또 이 작가님이 어떤 미안함 또 고마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첫 작품을 시작할 때 네. 어머니를 그리기 시작한 거네요. 거기에 나와 달리라고 표현했어요. 참 많은 딸들이 생각하죠. 맞아요. 엄마같이 살지 않을래라 해서 출발하는 이 나와 달리 단어에 전 마음에 딱 꽂히네요. 네, 슬픕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계속 또 윤성남 작가님이 뭐 여성주의 화가 중에 데모다라고 불리는 것처럼 계속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성들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엄마는 세상의 모든 엄마를 낳았고 세상의 모든 딸을 낳았고 세상의 모든 아들을 낳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을 낳았고 나를 낳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는 작품을 낳는다는 것을요. 그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 어떤 생명력,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력 네, 같은 것 창조력. 같아요. 엄마와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게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사이로 해도 있고 꽃도 있고 또 임산부 같아요. 그런 네. 그림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엄마와 나로 이어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마치 연꽃과 그 다음에 윤성남 화가가 이렇게 딱 정면에 있는 그런 좀 압도적인 그림인데요. 네. 네. 작품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나는 한 뼘 한 뼘 자라더니 어느새 이만큼 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이들이 내 작품을 사랑해 주었어요. 세상에 많은 엄마와 딸이, 세상의 많은 아들이 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마음이 내게 물었어요. 행복하니? 나는 대답해요. 잘 모르겠어. 마음이 다시 물어요. 그럼 언제 행복하니?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야기 책은 끝이 납니다. 윤성남 작가의 어떤 일대기를 이야기로 평이하게 푸른 것 같지만 이 화면 일러스트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어느 한 면을 또 네. 어떤 한 스타일을 조금씩 모방해서 맞아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 도파는 그림 중에 이제 실리지 않았지만 그 작품의 세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참 그림책이네요. 책입니다. 네. 뭐 윤성남 화가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페미니즘 예술가의 1세대 데모. 네. 지금도 사실 가장 당당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신 네. 것 같고 그런 화가죠. 그 화가에 대한 작품들, 인물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 작품은 또 조카님이 작업을 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일러스트가 갖는 느낌이 단순하지만 이 화가의 작품 세계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윤성남 작가가 그 유기견을 나무에 그린 그 네. 작품 사람과 사람 없이라는 작품이
지금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 전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가 며칠이죠, 선생님? 2025년 3월 18일. 네. 네. 그래서 여기 저 가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보니까 네. 멋져요. 그 잔디밭에 이 강아지들 지금 전시하고 있다고요. 강릉 아트페어.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저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를 찾아봤는데 네. 이게 2024년에 했던 전시라는데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나무에 이렇게 아크릴 작품 해가지고 조각하신 작업을 이거는 이제 개로 했지만 또 사람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 작품 전시들이 간간히 이제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전시될 때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본 거는 2024년에 했던 전시인데 이 작품은 19년 작품이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한번 저도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존재 이유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예술, 미술이었다. 계속 고민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의 끝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길.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것을 찾길 바란다. 나이는 상관없다. 나는 40에 그림을 시작했다. 늦게라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쪽으로 열심히 나아가면 된다. 일의 경중은 없다. 어떤 일이든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걸 찾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것이 그림이었고 내 딸은 살림이었다. 당신에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딸이 살림이었다는 것도 저 이거 읽다가 지금 발견했는데, 네, 아마 엄마가 너무 일에, 작품에만 매진하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었을까? 간혹 그런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네. 경우 있었어요. 살림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글을 딱 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작품을 계속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울림을 네.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림책 맨 뒤에 그 정보 페이지에도 이 개를 그린 이 작품이 쭉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데 이거를 지금 전시를 한다는 거네요. 네. 한번 꼭 실제로 좀 멋습니다. 보고 싶네요. 네, 멋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가 젠더 역할과 젠더 규범.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한 개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어떤 규범을 많이 강요받죠. 거기에 네. 대한 얘기. 그래도 이분은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또 삶의 여유.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빈곤하고 이랬으면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렇네요. 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40이 됐을 때 예전에 박완서 작가도 40을 경계로 네. 작가가 본격 작가로 나서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경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나이가 네. 되면 이제 꿈이 있었던 여성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이렇게 자기 작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네요. 그렇네요. 네. 물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윤성남 작가나 박완서 작가처럼 그렇죠.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꿈이 있었다면 네. 그것에 대해서 언제고 한번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오늘의 주제와 젠더하고 완전히 결부가 되든 안 되든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네. 이건 젠더 문제이기도 하죠. 남성들은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첫 번째 책이 나 화가가 되고 싶어. 윤성남 화가님, 작가님의 어떤 일대기를 인물 이야기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남성들은 살림하는 게 정말 적성에 맞고 육아를 하고 싶지만 표현을 못할 수도 있죠. 네. 너 나가서 돈 벌어라. 사회적으로. 네. 그런 것이 남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 하지 못하면 남성성이 결여됐다고 그 그룹에서 탈락시키고 하남자 취급을 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안타까워요. 요즘 이제 조금씩 그런 걸 용기 내서 하는 네. 남성 청년들도 있고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또 그거를 좀 습득해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케이스도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네.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책.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책은 두 점 이야기입니다. 네, 두 점 이야기. 요한나 올레흐글, 에드라그 봉크 그림. 사계절에서 2024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사계절 민주인권 그림책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에요. 8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오늘 골라오셨습니다. 네. 이 두 작가님은 예전에도 나다움 어린이 책에서 선정을 했던 평등한 나라, 그 곰돌이들, 파란 곰, 분홍 곰 나오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것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이었고, 이 책은 그 책의 심화 버전이라고 할까, 동생책이라고 하기에는 이 책이 되게 뛰어난 점이 또 많아서. 그렇죠. 심화 버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림은 더 단순해졌지만, 네. 그 깊이는 훨씬 더 깊습니다. 네. 디테일도 또 네. 뛰어나고. 이 책은 이제 판형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지 정사각 않고요. 판형에 네. 분홍색과 파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책조는 점이 2개 나오는데요. 네, 2점.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아주 먼 옛날 산 넘고 숲 건너 먼 곳에 2점이 살았어요. 동그랗고 크기도 같은 2점이에요. 하나는 분홍, 하나는 파랑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2개의 동그라미가 옆에 자그마하게 있고요. 네. 2점은 자랐어요. 사람들은 분홍점이 귀엽고 얌전하다고 칭찬했고 파랑점은 힘세고 용감하다고 칭찬했어요. 검은색 산 같은데 뾰족산에 네. 꼭대기에는 파란 동그라미 점이 있고 네. 중간쯤에 분홍점은 리본을 달고 있어요. 네, 분홍점이 리본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편견, 네, 네, 이런 편견을 조금 풍자한 그런 그림이에요. 네. 분홍점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었어요. 파랑점은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있었어요. 2점 중 누가 역사적인 발명을 더 많이 하고 노벨상을 더 많이 받고 화성 탐사에 나설까요? 뭐 그냥 앞에 나온 문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음속에 답이 이미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성평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점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CEO의 비율이 여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라고 누군가 비판을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남성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책이 또 좋은 점은 그 전에, 그 현상을 바라보기 전에 원래 이 분홍점에게는 교육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근본부터 질문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분홍점은 자기 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었어요. 파랑점은 자기 재산은 물론 분홍점의 재산도 가질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점 중 누가 더 사업을 시작하기 쉬울까요? 네. 네. 그것도 너무나 답이 딱 머릿속에 네.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런 왼쪽에 이 문장들을 오른쪽에 일러스트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 있는데 그걸 표현한 방식이 분홍점, 파란점, 분홍점 2개, 파란점 하나.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에는 파란 동그라미와 파란 직선으로, 파란 화살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냥 맞아. 처음에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파란색. 결국 재산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남성이다. 이렇게 그냥 파란 점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이제부터는 계속 이런 키워드가 좀 등장을 해요. 분홍점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었어요. 파랑점은 투표할 수도 있고 선거에 나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점 중 누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투표함에 납작한 그 점이 들어가요. 분홍점은 밖에 나와 있고 투표함 가운데에는 투입구에 투입구에 네, 파란 점만 들어가는 쏙 들어갑니다. 파란 동그라미 점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남성의 의견만 정치적으로 반영된다. 이런 거를 그냥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딱 보여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책은 질문을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 방식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를
만 하면은 또 그걸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뭐 내가 여성 편이다, 남성 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그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결과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성평등을 얘기할 때 뭐 남성들이 더 비율이 높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남성들이 본인을 공격한다라고 느끼시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런 좋은 설득 방식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전제를 딱 말해주고 배경이 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질문을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그것을 또 그림으로 오른쪽에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들어요. 네. 네. 또, 이제 네. 이 책에 이렇게만 계속 갔다라고 하면 조금 평이했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주는 굉장한 포인트가 중간쯤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도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를 세어 살펴볼게요. 이런 전제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수를 살펴볼 거라고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퍼센트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이것은 퍼센트라고 불러요. 백중의라는 뜻이에요. 하면서 그 퍼센트 기호가 분홍점, 파란 점, 엄청 크게 슬래시 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겠죠? 네. 네. 첫 번째 한번 퍼센트를 볼까요? 이 책이 또 좋은 점이 네. 제가 좀 보고 놀란 게 아이들한테 그 수학적으로 퍼센트라는 것의 개념을 일깨워주기가 너무 좋다. 좋은 도구다. 커다란 케이크를 상상해 보세요. 케이크를 100개의 작은 조각으로 잘라요. 한 조각은 100개 중에 하나. 그럼 1%라고 해요.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이 나와요. 이제부터 오른쪽 그림에 구멍 뚫린 판을 대보세요.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림이 나온답니다. 이 책에는 아주 특별한 부록이 있어요. 바로 검은색 구멍 뚫린 판인데요. 타공판이 네. 예, 검정 타공판이 주어지는데 이제부터 일러스트가 등장하면 이걸 이렇게 대보면 무언가가 딱 네. 나타납니다. 점이 막 있는데 그 위에 이 구멍 뚫린 판을 딱 대면 100개의 점이 나오고 그 중에서 색깔은 단 2개죠. 파란 점 아니면 분홍 점. 방금 케이크를 100조각으로 잘랐을 때 한 조각, 이것이 1%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정의를.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퍼센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한 개면 1%구나. 너무 쉬운 거죠. 이제 퍼센트라는 것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게 나와요. 100개의 케이크 조각 중 절반은 50조각이에요. 그럼 50%예요. 딱 떨어진 거. 네. 그래서 그 검은 구멍 뚫린 판을 딱 댔더니 왼쪽에 파란 점은 50개, 오른쪽에 분홍 점이 50개 딱 맞아떨어지게 나옵니다. 50%가 딱 시각적으로 깨달아지게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이 책 만들 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두 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발레 학교에서 학생 100명 중 남학생 4명이 졸업했다면 남학생은 졸업생의 4%예요. 딱 보여요. 네, 이거 검은 판을 이제부터는 계속 대는 거예요. 그 네. 전에는 판이 없다가 이 특별한 도구를 대면 무조건 100개 중에 몇 네, 개는 뭐 파란색, 몇 개는 분홍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발레 하는 발레 학교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파란 점 위에 그 발레리노처럼 그 도식화된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검은 판을 대는 순간 점으로만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개념이 되죠. 네. 4%. 수학이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했는지 그 통계가 소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동체의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보면은 오른쪽에 옛날 그리스 그 기둥이 있고 파란 점과 분홍 점이 막 어지럽게 엄청 많아요. 거의 절반 정도씩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리스구나. 네. 그 밑에 설명에 아테네 공화국 기원전 6세기 초 4세기 중반 이렇게 그러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일러스트만 봤을 때는 아 옛날 그림이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판을 딱 판을 딱 대는 대니까 거죠. 그랬더니 파란 점만 남습니다. 파란 점만 100개가 네. 그러면 100%라는 거죠. 이때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조건이 오로지 남성이어야했다. 네, 네. 그거를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은 뭐 그 다음에는 이게 막 뭐랄까 번쩍번쩍한 하얀색 뭐라고 할까요? 빛이 네, 빛이 나는 있고. 느낌인데 거기에 분홍 점과 파란 점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뒤섞여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유럽 14세기부터 18세기에 있었던 악마와 손을 잡고 마법을 썼다고 불태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남성들만 참여한 종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녀 사냥에 대한 내용이죠. 네, 거기서 딱 됐더니 근데 남성도 있긴 있어요. 남성도 대부분, 몇 명 있네요. 네, 대부분 분홍색이고 세볼까요? 14%는 남성이지만 나머지 86%가 마녀 사냥의 희생자였던 여성이다. 네. 그래서 마녀 사냥은 주로 여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나쁜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센트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 통계를.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 통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팩트를 말하라. 숫자적으로 얘기하라 했을 때 되게 좋은 이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제가 그 다시 통계를. 세봤더니 네. 15%. 아, 15%. 네. 네, 어쨌든 남성이 15%였다. 네, 대부분의 여성이 상당수, 네. 마녀 사냥의 희생자였다라는 거를 네. 표현해주고 있고 그 다음은 파랑하고 분홍 동그라미가 있고 그 사이에 뭐 X 친 거, 체크 표시한 거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네, 막 그 흰 점이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책을 또 보실 때 아이들이랑 보시든 어른이 보시든 퀴즈를 푼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뭘 표현하려는 건가요? 텍스트가 어떻게 되죠? 투표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기는 스위스 1970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면은 한 55년 전에 투표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 스위스는 또 뭐 이미지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네, 유럽에서 네, 네.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네. 또 중립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섞여 있어요. 네, 빨강 파랑뿐만이 아니라 X도 있고 체크도 있고 뭔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느낌인데 막상 판을 딱 대니까 네. 예. 파랑 동그라미만 남네요. 네. 이럴 수가. 스위스가 이렇게 여성 네. 참정권이 늦게. 되게 늦었더라고요. 네, 70년대에 와서. 네. 우리나라보다 늦었죠. 그렇죠. 우리는 네. 해방 첫 번째 될 때. 투표부터 바로 네. 예. 뭐 이렇게 우리를 여성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된 거.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분홍색과 파랑 동그라미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공구들이 뭐 드라이버, 뭐 망치, 뭐 장돌이 같은 그런 망치가 장돌인가요? 네, 연장. 예, 네. 네, 연장들이 예, 막 이렇게 하얗게 섞여 있어요. 네.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걸까요? 서독 1958년에 돈을 벌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58년에 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분홍색이 가득 찼습니다. 네, 100%. 그러니까 서동은 이때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만 아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네요. 네. 네, 놀랍습니다. 그냥 충격적입니다. 네, 충격적이에요. 1900년대로 하면 우리가 그래도 뭐 거의 근대 현대라고 볼 수 있는 1900년도 아니고 1958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58년이요. 네. 이게 2차 대전 이후인데도 네. 2차 대전 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노동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성들을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잖아요. 네.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추측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배우자의 허락이 필요한 사람들. 네. 운전면허 요거 한번 볼까요?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7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
자동차가 그려져 있고 바퀴가 파란 바퀴, 분홍 바퀴 뭐 이렇게 등등등 있어요. 근데 쫙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란 동그라미만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2017년에 네. 이때까지는 여성들은 그러니까 면허를 못 땄다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10년도 안 된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한가 봐요. 2017년에 이 이후에는 가능해진 걸로 알고 허용이 있습니다.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의 그런 여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젠더 규범이라는 것이 언제나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젠더 불평등이 시대적으로 또 국가에 따라서 어떻게 있었고 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다. 네. 이게 장점인 아이디어가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많이 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가지고 뭐 교육력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어른들도 까먹었을 때 맞다. 어땠더라 예전에? 그거 한번 살펴보기도 너무 편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냥 문장으로 뭐 예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뭉뚱그려져. 네, 알 수가 없는데 운전면허증,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 돈을 벌 때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여성이고 또 보면은 요게 있어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폴란드 2020년에 가정폭력의 가해자들. 그러면 지금 분홍점이 5개니까 의외로 여성이 5%가 있네요. 네, 95%는 남성이 가해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을 보고 과연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젠더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좀 설득하기 쉽죠. 이 여러 가지 국가 중에 대한민국 등장합니다. 드디어. 2022년에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 유리천장. 요거 한번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맞춰보시는 걸로.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네,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일까? 이걸 딱 대보면 진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00 몇 년이었어요? 22년입니다. 22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됐군요. 네. 감사하네요. 이 폴란드 작가님들이 대한민국을 또 넣어주셨어요? 이 작품의 기획은 사계절에서 한 거고 8권의 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이 두 작가를 섭외해서 원래 이 두 작가가 같이 작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한국 자료가 아마 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좋네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일러스트 보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고 왼쪽을 딱 보면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리고 나서 타공판을 탁 대면 결과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이제 퍼센트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몇 명.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 3명. 성비가 어떻게 될까? 싱가포르의 국회의원 70명 중에 성비는 어떻게 될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소수 구성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네. 2023년 G7의 대표 7명. 분홍점은 하나네요. 하나네요.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 이렇죠. 이래서 어떤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역사에 퍼져 있는지를 이 100개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지식 그림책, 논픽션 그림책입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가장 많은 문장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두 점이 분홍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이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설명은 안 했죠. 그 앞에서 여성이다, 남성이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죠. 이 동그라미 위에 십자표, 화살표를 그리면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기호가 됩니다. 아주 옛날 그리스 시대의 신화에서 온 것이지요. 뭐 당장 공중 화장실만 가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성의 상징은 그 분홍 점에다가 십자표를 붙인 손거울 모양이에요.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에서 왔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네요. 네. 남성의 상징은 방패와 창 모양이에요.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누구를 좀 찔릴 수도 있고. 전쟁의 신인 마르스에서 왔어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생각해온 걸까요? 아직도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고 남성은 용감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거울을 들고 있다라는 건 자기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창과 방패라는 건 그건 자체는 좋은 상징은 아니지만 밖으로 확장하는 맞습니다. 그 기호 자체가 어떤 성별의 어떤 고정관념을 담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떼어내고 동그라미만으로 이렇게 젠더를 이해할 수 있게 그림책을 작업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독재 권력 그 네. 시대에 민주 인사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고 했던 그곳에 민주화 그 기념관이 생기는데 네. 그것을 기념해서 그림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사계절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8권의 민주인권 그림책 작업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외국 작가 이 두 분이 참여했던 거고 결과물 다 좋은데 이 작품이 갖는 어떤 철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이 책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이나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구체적인 것을 한 번에 딱 보니까 꽤나 충격적이거든요. 책은 뭐 2024년에 나온 진짜 따끈따끈한 네. 책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운동 기념관에서 민주인권 그림책 시리즈로 다른 책들도 되게 좋지만 오늘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젠더 역할과 젠더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정말 적합한 책이었다 해서 앞서서는 윤석남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젠더 역할을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세계적인 통계를 가지고 또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이 두 책을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오늘 두 책 다 좀 다르지만 이야기하면서 또 책 자체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 화가가 되고 싶어 2점 이야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이야기책을 오랜만에 읽어서 재밌었고 네. 다음에도 이야기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야기책을 우리 그럼 한번 골라봅시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